지금 코스피가 한 달 만에 9,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로 폭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식시장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우량주들이 10%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00포인트 간다, 코스피가 10,000포인트, 12,000포인트 간다, 이런 장밋빛 미래를 듣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제 계좌가 녹아내리는 상황이 됐고요. 아니, 반도체가 좋다면서 주가는 왜 이러는 거야? 궁금하실 텐데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한 달 만에 9,300포인트에서 6,200포인트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9,300포인트까지 갔을 때는 조만간 10,000포인트를 돌파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 분위기도 그랬고요. 그런데 10,000포인트는커녕 6,200포인트로 다시 떨어진 거죠. 물론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까 이거는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게 이상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한 달 만에 이렇게 폭락을 했다는 겁니다. 한 달 만에 폭락했다는 뜻은 그 폭락세가 굉장히 가팔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쭉쭉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 내려오는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한 달 동안 주가가 계속 내리꽂고 있는 겁니다. 계속 내리꽂아서 지금은 이 빨간 선에 도달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올해 초 주가로 거의 돌아갔습니다. 올해 초에 보게 되면은 2026년 2월이 이때였거든요. 이때랑 지금이랑 주가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폭락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총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투매 현상이라 그러죠. 이제 주식을 내다 파는 그런 투매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반도체주들이 급락하다 보니까 한국의 반도체주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CXMT라고 있거든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인데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장을 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왔습니다. 야, 앞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이거 창신에서도 만드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아니면 마이크론 이런 데서만 만드는 거 아니잖아. 앞으로 여기서도 막 나올 텐데, 또는 창신 메모리랑 비슷한 그런 업체들도 이제 막 D램을 생산할 텐데 이러다가 공급 과잉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들의 매도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있거든요. 지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미국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 어제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5% 가까이 폭락을 했고요. TSMC도 하락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보합을 지켰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하락했죠.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SK하이닉스 ADR도 하락을 했습니다. AMD도 하락을 했고요. ASMR도 7% 가까이 폭락을 했죠. 보게 되니까 어제 미국 반도체주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늘 한국의 반도체들 주가도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창신 메모리 때문이라 그랬죠. 정확히는 이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 회사가 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첫날 5배가 오르면서 중국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465%, 거의 5배 정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상승세가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조금 우려를 안겨주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이 메모리라는 게 부족했는데, 야, 이거 뭐야? 중국에서도 저렇게 생산을 한다고? 그럼 앞으로 안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게 좀 시장의 우려인 겁니다. 창신 메모리가 이제 11위안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49위안이니까 이거 하룻밤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물론 창신 메모리가 아직은 점유율이 좀 미미하긴 합니다. 여기 보면은 D램의 점유율이거든요. 삼성전자는 38%, 1위죠. SK하이닉스는 29%, 2위입니다. 마이크론은 22%로 3위죠. 그리고 창신 메모리가 이제 4위인데 8%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8%가 지금 보면 낮은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원래는 3%였습니다. 3%에서 5%가 올라서 8%가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조금씩 가져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반도체의 좀 반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570억 위안 정도의 순수익을 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2조 원입니다. 상반기에 이 정도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더 하겠지만 이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24조 원에 달하는 순수익을 내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메모리 시장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들의 매도라 그랬죠. 코스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1조 7천억을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1조 8천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3개월째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3개월 그래프죠. 지금 외국인은 무려 109조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93조 원을 사들이고 있죠. 기관이 27조 원으로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3개월 내내 100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제끼고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더 빠질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예측하는 건 의미 없는 예측입니다. 일단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내일 주식이 빠질지, 내일 주식이 올라갈지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주가 예측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탁월한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것이다. 전설적인 투자자, 전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잘하는 워렌 버핏조차도 주가 예측이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리석은 일이고요.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투자하는 방법으로 대응은 할 수 있겠죠. 지금 불안한 사람은 누구예요? 적립식이 아니라 몰빵해 놓은 사람은 불안한 겁니다. 내가 지금 1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억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넣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넣었는데 주가가 한 20%, 30% 빠진 거죠. 그러면은 1억이 얼마가 됐어요? 7천만 원이 된 겁니다. 한순간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날리다 보니까 지금 막 불안한 거죠. 아, 이게 가긴 갈 것 같은데 지금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반대로 지금 설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죠? 적립식인데 아직 많이 못 산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48개월 적립식으로 모아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1회차 적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47번을 아직 못 샀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져야 좋을까요? 올라가야 좋을까요? 당연히 떨어져야지 나머지 47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다들 바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고요. 저렇게 얘기하고 바닥을 잡았다. 내가 이렇게 몰빵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은 지하실을 구경하게 됩니다. 항상 주식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죠? 많은 돈이 있다고 이 돈을 한 번에 투자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주로 하세요. 적립식 투자 너무 좋은 거 알겠어요. 너무 안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돈 벌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하락기 때 매우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돼요? 내가 1억이 있는데 48개월을 적립한다고 하면은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사야 되잖아요. 통장에 1억이 있는데 이번 달에 200만 원 사고 9,8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좀 이거 이상한데? 통장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그리고 내가 사놓은 주식은 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야, 이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그 다음 달에 또 200만 원을 사고 주가가 또 빠지면 그 다음 달에 200만 원을 또 사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첫 달에는 7주밖에 못 샀지만 그 다음 달에는 200만 원으로 8주를 살 수 있고요. 또 그 다음 달에는 주가가 더 빠진다면 10주를 사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수량을 모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 삼성전자 몇 주에 있는데, 그래서 너 SK하이닉스 몇 주에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제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가는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적립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혹시나 주가가 계속 빠질 거니까 그냥 안 사고 있다가 많이 빠졌을 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주가는 회복을 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발을 담그는 적립식 투자를 꼭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코스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앞으로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있는 앱 바로 이 집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 집을 등록을 하신 분에게만 커피 쿠폰을 무료로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공유했는데 그 링크를 공유받은 사람이 내 집 등록을 하시면은 내 집 등록하신 분은 당연히 커피 쿠폰이 나가고요. 그 링크를 공유해 주신 분도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 단톡방에서 100명 정도가 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내 집 등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커피 쿠폰을 100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공유하시는 방법은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중간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게 되면은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단톡방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그곳에서 내 집 등록이 일어나는 수만큼 여러분들이 커피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커피 쿠폰의 수량이 좀 한정돼 있어서 이벤트를 길게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